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박기태 책임연구원입니다. 예, 방금 조현우 사무총장님께서 전국 단위에서 그리고 능력 개발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서울 RSC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지역 정보보호 인력의 시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어떠한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 사이에 어떠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25년 자료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년 자료를 중심으로 좀 시간이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약 1년 정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좀 맞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 보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의 실무 수요와 인력 공급 간의 질적 미스매치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 보호 이슈는 특별히 2025년 들어서 대기업에서 연속적으로 이슈가 발생을 했고, 또한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견고한 고용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 분야 전체 고용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며 동시에 시장의 양적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직 중심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즉시 전력감이죠. 시장에 진입해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으신 분들을 계속해서 마치 회전문에 돌아가는 것처럼 이직과 이직을 반복해서 기업과 기업 사이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을 선호하는 즉시 전력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입보다,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훈련과 현장 사회의 괴리도 특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훈련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약 9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매년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들이 취업에는 까지 연계되지 않고 산업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된 인력의 취업률은 하락되고 있으며 훈련 프로그램이 기업의 실제 기술 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선행 연구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 정보보호 고용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국 고용법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국에 2024년 12월 기준에 약 7,300명의 정보보호 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에 약 3,9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2024년 1월과 12월을 비교해 보면 약 266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국 수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곧 서울의 절반 이상의 정보보호 인력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서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안정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이 정보보호 인력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보 보호를 포함한 그런 산업에서 서울 지역에 약 60에서 70%의 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경기권에서는 판교 지역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전국에 있는 IT 소프트웨어를 정보 보호를 포함한 IT 소프트웨어 업종의 절반 이상이 역시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한 명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구인 구직 배율이라고 제가 써놓았는데, 구인 구직 배율 같은 경우는 기업 구인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자가 많아 취업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왼쪽에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최고점이 0.156, 그러니까 하나의 일자리에 약 6명이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좀 상당히 오래된 자료인데 2023년 초반에 있었던 자료입니다. 근데 작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최저점이 0.019입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한 자리에 자그마치 5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 거죠. 기업은 한 명을 뽑고자 공고를 냈을 때 약 50명이 동시에 경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가 인력의 파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급량은 늘어나고 그들이 안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인 구직 배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구인 구직 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대적으로 유망한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 수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낮고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직자 대비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와 일자리 공급,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보 보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살펴보면은 충남과 전남 같은 지역, 이게 좀 저희 서울 지역이 아닌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준으로 할 때 구인 구직 배율이 1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지역의 정보 보호 산업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수요는 즉시 전력감인 경력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3대 민간 채용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고 크롤링을 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살펴보시면 경력직은 52.5%를 채용을 하고 싶어 하고 신입과 경력, 그러니까 경력이 무관하거나 아니면 신입 경력을 모두 한 경우 합친 경우는 약 41%입니다. 신입 채용 공고는 단 5.4%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신규 인력을 공급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민간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약 98%를 선호합니다. 즉 즉시 전력감인 안정감 있는 인력을 바로 채용을 해서 검증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장기간 운영하고 싶다라는 기업의 바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신입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이 요구 기술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그 3대 민간 채용 사이트에서 저희가 분석했는데 현장에서 가장 요구되는 기술은 리눅스, 자바,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한 역량입니다. 상위 10개 요구 스킬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해보면 리눅스, 자바, C++, C 정도가 드러나고요. 동시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요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기사, CCNA, 정보 처리 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는 경우를 채용을 하고자라고 합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프로그램 언어 그리고 OS, DB 관리 능력과 같은 실무 기술과 함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채용되기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정 기술과 자격증을 가진 거기에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인력이 정보부 훈련과정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전국에 공급되고 있는 모든 훈련과정을 다 저희가 수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캐코 코드의 135라고 있는 코드인 정보보안 전문가 기준으로 2022년에서 24년 HRDnet 데이터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해서 분석을 한 결과 총 훈련 과정은 223개가 공급이 전국에서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록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정원은 9,300명인데 총 실시 인원은 4,200명, 그리고 수료 인원은 3,400명 정도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훈련 정원이 약 9,300명인데도 불구하고 총 실시 인원이 4,200명. 훈련 과정 충원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훈련을 받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사실 좀 뜯어보면 총 훈련 정원에 향상 훈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향상 훈련 수요는 이미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잠깐 짬을 내시거나 여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향상 훈련이라고 하는데, 향상 훈련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양성 훈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이 주어질 때는 많은 부분들이 채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무적인 거 하나는 총 실시 인원과 총 수료 인원을 비교해 보시면 약 80% 정도의 수료율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훈련 과정 수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게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 훈련이라고 국기 훈련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급된 훈련들이 제일 많았고, K디지털 같은 경우 약 20개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양성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또 채용까지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 과정에 가장 중요한 KPI라 할 수 있는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K디지털 같은 경우는 22년에서 24년까지 약 2년 만에 33.1%가 급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국기 같은 경우도 약 25.3%가 2년 만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훈련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은 이후에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의 질적 개선, 그리고 동시에 채용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률만으로는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공급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채용까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훈련 커리큘럼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캐코 135 코드인 정보 보호 분야가 NCS와 연결을 되는 그런 연결망 지도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인데, 정보 보호 분야에서 NCS와 연결될 때 보안 엔지니어링 부분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보호 관리 운영에 드러났고, 오른쪽에 재직자 역량 향상 같은 경우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첫 번째로는 정보 보호 관리 운영 부분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보호 진단 분석이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 왼쪽에 있는 신규 인력 양성 부분과 오른쪽에 재직자 역량 향상, 양쪽을 다 살펴보시면 신규 인력과 재직자 모두에게 정보 보호 관리 운영 역량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훈련 같은 경우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엔지니어링 쪽보다는 보호 관리 운영 쪽에 죄송합니다. 기술 중심의 보안 엔지니어링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훈련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고 훈련 공급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참여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HRDnet 저희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미 저보다 저는 서울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정보 보호 분야에만 좀 집중해서 다루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미 더 잘 아시겠지만, 공학을 전공한 20, 30대 남성, 특별히 그리고 학사학위 소지자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도 학력과 전공 분야에 따라서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완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공학 분야 내지는 정보 보안과 정보 보호 분야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소양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높은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배경에 편중되어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한 다양한 현재 지금 산업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융합과 또 도메인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계속해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경력 직원 바로 채용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경력직을 원하지만, 공급은 이미 앞에서 저희가 공급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은 신입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경력직 절반 이상의 기업이
경력직을 채용하고자 하고, 그 경력과도 관계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하지만 훈련 시장에서는 훈련 공급량은 늘어들고 동시에 채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요와 시장의 공급 간의 불일치가, 핵심 그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서울 지역 정보 보호 노동 시장의 핵심 과제이고 핵심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기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앞에서도 이미 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리눅스 환경에서 자바와 AWS 같은 이런 특별한 도메인에서 그런 기술을 가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서 훈련 과정은 저희가 살펴보면 보안 엔지니어링, 정보 보호 관리 운영, 정보 보호 진단 및 분석과 같이 굉장히 매크로한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구체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만 제시되는 과목명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세부적인 도메인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반해서 훈련 과정, 사설 학원 또 공공훈련기관에서 제공되는 과정들은 굉장히 거시적으로 크게 되고 있어서 둘 사이에 미스매치 이슈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최근에 IT 산업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현재 신기술을 정보 보호 분야 관련된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것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입을 하지 않은 기업이 향후에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도입 예정 96개사 모두가 신기하게도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모팡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같은 각종 상품 중개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긴 하지만 중소 중견 기업까지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들을 느끼고 그것을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업 영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IT 산업의 보안 투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보호 ISC나 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서울 지역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서울 정보보호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질적 미스매치가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신입 인력과 기업 수요 간의 경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입이 현장 적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브릿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신입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제공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매크로하고 모든 것을 다루는 방식의 교육과정 개설을 넘어서서 훈련 커리큘럼에 현장 기술이 요구가 직접 반영될 수 있고 도메인 지식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수요 선제적 대응 기술이 필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BIT 산업에서 신규 시장, 특별히 정보 보호의 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응하고자 금융, 유통, 또 중견 기업들과 또 이 유통에 뛰어드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진 지식과 정보 보호 역량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지역 정보 보호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발표해 주신 서울 RSC 박기태 책임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